한국은 아시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양질의 교육을 갖춘 국가입니다. 교육을 발전의 뿌리로 여기며 교육 발전에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는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여 생활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겨우 이딴 게 한국인들의 특별한 능력. 전 세계 1%만 가지고 있다는 한국인의 특별한 능력을 확인하러 직접 한국에 방문했더니 이곳에는 중국에서 미국까지 유학 생활을 하는 중국인 여대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강의실에서는 한 미국인 교수가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한국인에게 있다는 발언이었는데요. 이러한 교수의 말을 듣고 있던 중국인 여대생은 갑자기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더니 인상을 찡그리고 맙니다. 그렇게 교수의 말에 콧방귀를 뀌며 불신을 하던 중국인 여대생은 기어이 한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교수의 말이 모두 거짓임을 밝히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이 여대생은 한국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중국으로 돌아가 어처구니 없게도 공안에 잡혀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중국인 여대생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한국은 왜 꼽사리를 끼니? 아시아 국가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이 최고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중심이 될 국가가 바로 우리 대중국인데 저는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중국 여대생 추차오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학교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인 학생들이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대국인 중국의 인구 규모로 보았을 때는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저처럼 유학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저처럼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중국 학생들에게는 아주 비슷한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공산국가인 중국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으로 넘어와 유학 생활을 한다고 하면 탈공산화가 되어 미국에서 자리를 잡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중국인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유학생은 미국에서 살아가면서도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과 결국에는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중화 사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중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것들을 물어본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들의 중화 사상을 서슴지 않게 드러낼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저에게 일어난 놀랍고도 충격적인 일들 때문에 그토록 굳게 굳은 살처럼 제 의식에 박혀있던 중화 사상이 조금씩 금이 가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충격적인 경험의 발단은 바로 제가 존경하던 미국의 교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역사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에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들어오셨고 그날도 흥미로운 수업 내용을 들으며 아주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교수님은 수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시아 국가 중에서 머지않은 미래에 세계를 선도할 국가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자 저는 내심 속으로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야 당연하게도 그 나라가 저의 모국인 중국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탓이었죠. 그런데 그런 저의 기쁜 마음을 완전히 산통을 깨버리는 작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교수님의 발언에 미래를 선도할 아시아 국가로 한국이 아니냐고 재차 물었기 때문이었죠. 저게 돌았나? 갑자기 한국 이야기는 왜 나와? 하지만 저의 그러한 생각은 이어진 교수님의 대답에 철저하게 뭉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죠. 그렇죠. 한국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여러분은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드라마? 영화? 음악? 그것도 종종. 요즘 BTS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한국의 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곳에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한국이 세계 정세를 이끌어갈 유능한 국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전 세계 1%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한국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또 무슨 개 같은 상황이야? 저는 존경하는 미국의 역사 교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지고 일순간 바보가 된 기분이었죠. 세계를 주도할 동방의 아시아 국가가 중국이 아닌 한국이라고? 그 소국 말하는 거지.
저 교수님이 정신이 잠깐 나가신 건가? 갑자기 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우리 대국인 중국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한국이 앞으로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니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곧바로 교수님에게 태클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 외의 다른 학생들은 이러한 교수님의 발언에 그다지 의문점을 가지는 학생들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죠. 단체로 아주 돌았구나. 게다가 교수님은 아주 기분 나쁜 과제까지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1%만 가지고 있다는 한국인들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특별한 능력인지 알아오라는 것이었죠. 아주 난리 났구나. 대체 한국인들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중국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한국만 빨아제끼는 건데, 혹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경쟁 상대로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건가? 그 이후로 저는 예상대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국에 관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자체가 기분이 나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제라는 이유로 점수를 받기 위해 하지 않을 수 없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했죠. 그런데 아무리 자료를 뒤져보고 조사를 해보아도 도저히 한국인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중국인이 가진 특별한 이유는 100가지도 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한국인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번 과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채 제출을 해야만 했죠. 그리고 돌아온 교수님의 수업 시간. 드디어 그 잘난 특별한 능력의 비밀이 풀리는가 싶어서 입이 잔뜩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수님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특별한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수님이 지금 우리를 상대로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기만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뭐? 한국인이 전 세계 1%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한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장난하나? 저 교수님 미국에서도 유명하다고 하지 않았었나? 이게 맞아?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때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호기심이 발동했죠. 평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한때 중국의 속국이나 다름없던 소국이라고만 알았지 별다른 관심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의 말에 모든 것이 궁금해졌죠. 저 교수님의 말대로라면 한국이라는 동방의 소국이 우리 중국보다도 더 밝은 미래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잖아. 이건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는 거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 작은 나라에 뭐 볼 게 있다고. 어쩌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한글에 무언가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뭐 그런 거. 결국 저는 방학 시즌을 이용하여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죠. 왜 그토록 미국의 교수님은 한국에 대해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봐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저는 그저 교수님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된 것이니까요. 제가 한국에 방문하여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그들의 음식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을 보면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기에 제가 선택한 방법이었죠. 게다가 제가 알기에는 한국은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고기를 먹지도 못하고 명절이나 되어야 겨우 고기를 끓여 고기 국물 정도만 먹는다고 들었거든요. 과연 그러한지 직접 확인을 해보았죠. 어떤 식당을 방문할까 고민하며 여러 식당을 기웃거리던 저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식당들에는 손님들이 식사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식당들의 기본 가격들이 절대 저렴하지 않다는 것이었고 죄다 고급 고기 종류들이라는 것이었죠. 그 중에서 특별히 냄새가 기가 막힌 식당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했는데 제가 진짜로 놀랐던 것은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서비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서비스가 대단했습니다. 반찬들이 모두 서비스였고 심지어 물까지 서비스로 얼마든지 마시는 게 가능했죠. 이는 중국에서 식당을 이용할 때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식당에서 물을 먹으려면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광천수라고 적힌 물을 구매하여 먹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비싼 한국의 물가를 보고 이 정도의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가난할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물가를 만만하게 봐서 현금을 많이 챙기지 못해 부족한 현금을 찾기 위해 은행에 들렸죠. 저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자지러지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예상치 못한 모습에 뒷걸음질을 살짝 밟았을 정도였으니 그때의 제 심정이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다름 아닌 은행의 창구가 따로 막혀있지 않고 뻥 뚫려 있다는 점이었죠. 중국의 은행은 흔히 터미널 매표소에서 볼 수 있는 유리를 통해서 은행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말이 잘 들리지 않아서 목소리를 있는 대로 크게 하여 이야기를 나눠야 했죠. 그리고 때로는 그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못 볼 때도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저에게는 꽉 막힌 속이 뻥하고 뚫리는 듯한 느낌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은행원들이 스스로 서비스직이라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서 아주 불친절한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중국에는 아예 서비스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은행 직원들은 저에게 미소까지 보내왔습니다. 너무나도 친절한 그들의 행동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살짝 설레고 감동을 받기도 했죠.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뭘 겨우 그런 거로 그러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워낙 불친절한 상황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 한국에서의 그러한 경험들은 그야말로 저에게는 신세계나 다름없었거든요. 이제는 정석대로 한국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했죠. 미국 교수님이 왜 그러한 말을 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인들이 한글을 쓰고 읽는 능력 덕분에 지금의 선진국을 만들 수 있었고 앞으로도 엄청난 경제력과 문화를 세계적으로 선도할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저는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한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왜 그토록 특별한 것인지 조금이지만 깨달았습니다. 일단 한글을 읽을 줄 안다면 한국에만 있는 많은 양의 한국어 콘텐츠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점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인터넷을 비롯하여 서적과 신문, 잡지 등에서는 다른 국가에서는 접하기 힘든 각양각색의 정보들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지식을 쌓고 간접적으로 경험을 쌓는 아주 좋은 양식이 되었죠. 게다가 한국어로 된 교육 자료와 연구 결과, 기술적인 문서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태초의 정보들이 모조리 문서화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양이 엄청났죠. 중국은 그토록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실제로 이처럼 유익한 정보들은 접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는 아마도 다소 폐쇄적인 공산국가의 어쩔 수 없는 단면이 아닐까 생각했죠. 게다가 한글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글은 정말이지 오묘한 매력을 지닌 언어였습니다. 한글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이 언어의 강점 중 하나였죠. 또한 글자 자체가 워낙 창의적이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한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현상이나 상황은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으니까요. 심지어 똑같은 현상을 두고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워낙 한국의 문화 콘텐츠나 정보들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지라 한글을 읽고 쓰는 능력만으로도 엄청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한글의 특별함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었죠.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여러 가지 한국의 문화들을 접하고 도서관을 다니며 한글에 대한 매력에 흠뻑 빠졌고 이 한글을 배워야겠다는 강한 욕망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욕망은 제가 다시 부모님께서 계신 중국으로 돌아갔을 때도 여전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러한 저의 본능적인 욕망이 그런 처참한 결과를 초래할 줄은 정말이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기 위해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못 볼 꼴을 보고야 말았죠. 갑자기 들이닥친 공안에 잡혀가서 한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힐 수 없지만 제가 한글을 공부한다는 것과 연관이 있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저는 미국이라는 선진 자유민주 국가까지 진출하여 무엇을 위해 여태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시간을 소비했던 것일까요? 참으로 허무함마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옛날에 고구려와 중국 수나라가 전쟁하여 수나라 패하여 망해버리고 그 뒤 생긴 당나라 현종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와 고구려와 전쟁에서 패해 겨우 목숨만 구해 돌아갔다. 그때 현종을 잡아 처치했다면 지금 중국이 이런 말들을 못할 낀데 아깝디야.